실전 모의고사 제4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모두 합해서 72,000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네, 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 2번,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저울에 올려주세요. 보내시는 물건이 뭐죠? 책과 화장품입니다. 3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7,6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 규모별 현황을 보면 3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너 새 드라마 100일의 난군님 본 적 있어? 정말 재미있더라. 아니, 아직 못 봤어. 5번. 이 신발 검정색으로 신어볼 수 있나요?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6번. 날씨가 계속 춥더니 눈이 내리네요. 길이 미끄러울 텐데 차 가져가지 마세요. 7번. 모두 합쳐서 얼마죠? 맥주 2병, 도시락 2개, 화장지 하나. 모두 18,000원입니다. 8번. 여보세요? 팀장님 자리에 계세요? 죄송하지만 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오래 기다렸어요? 은행에 좀 들렀다 오느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조금 전에 왔어요. 그런데 수진 씨는 아직 안 왔어요? 네.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10번. 출출한데 떡볶이나 만들어 먹을까? 좋지.
나도 도울게. 나는 뭘 하면 돼? 내가 고추장 양념을 만드는 동안 너는 어묵과 파를 좀 썰어줘. 난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너무 맵지 않게 해줘. 11번. 며칠 전에 가방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려고요. 현금으로 결제하셨나요? 아니요, 카드로 했어요. 그럼 결제한 카드와 영수증을 보여주세요. 12번. 어제 저녁부터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전원을 한번 껐다가 켜봐. 여러 번 해봤죠. 하지만 계속 파란색 화면만 보여요. 아, 리모컨 좀 줘봐. 텔레비전 설정이 바뀐 것 같구나.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민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같이 문병 갈래요? 왜요? 어디가 아파서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 나오지 않았군요. 퇴근 후에 같이 가요. 14번. 오늘도 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연 중에는 음식물 섭취나 자리 이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연의 촬영 및 녹음은 금지되어 있으니 즐거운 관람을 위해 휴대폰을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오 번 10월 31일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 대부분 지역은 퇴근 시간과 맞물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현재 올림픽대로는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광장 주위는 집회로 인해 교통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곳을 지날 차량은 우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박희주였습니다. 16번. 자기 소개서를 보니 호텔 경영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면 전공 공부 외에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제 꿈은 전문적인 호텔 경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전공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전공 외에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꾸준히 배우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호텔 인턴십 경력도 쌓을 계획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또 커피 마셔? 음, 며칠 전부터 야근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커피를 마시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계속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 게다가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마시다가 안 마시면 오히려 피로가 더 몰려온다고 해. 피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 18번. 울고 싶으면 울어요. 왜 참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창피해요. 약한 모습 보이는 것도 싫고요. 우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시켜 기분을 좋게 해준대요. 그리고 눈과 코의 건강에도 효과적이고요. 무엇보다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인간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19번. 아, 눈이야. 어깨랑 목도 너무 아프네. 휴대폰 좀 그만 봐. 너 오늘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본 거 알아? 주말이라도 마음껏 보고 싶어요. 숙제하고 학원 가느라고 SNS도 못 봤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SNS로 확인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얼굴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해야 더 친해지지 않겠니? 20번.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 연구가 참 흥미롭던데, 연구에서 사용한 기능적 상상 훈련이 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능적 상상 훈련이란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살이 빠지면 할 수 있는 일과 살이 빠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이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수학에서 100점을 받아왔어. 그래서 똑똑하다고 엄청 칭찬해줬어. 머리가 좋다거나 똑똑하다는 칭찬은 좋지 않아. 칭찬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 다음부터는 똑똑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칭찬해 줘. 어떤 칭찬이든지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지지 않아?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해.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아이가 수학에서 100점을 받아왔어. 그래서 똑똑하다고 엄청 칭찬해줬어. 머리가 좋다거나 똑똑하다는 칭찬은 좋지 않아. 칭찬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
다음부터는 똑똑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칭찬해 줘. 어떤 칭찬이든지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지지 않아?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해.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네요. 목도 많이 부었고요. 기침하고 열나는 증상 말고 다른 증상은 없나요? 지금은 콧물이 나오지 않지만 밤에 잘 때 코가 막혀서 잠을 잘 못 자요. 음식도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목에 염증이 있어서 음식을 삼킬 때 아플 거예요. 그리고 염증 때문에 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 시원한 옷을 입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가 열이 많이 나네요. 목도 많이 부었고요. 기침하고 열나는 증상 말고 다른 증상은 없나요? 지금은 콧물이 나오지 않지만 밤에 잘 때 코가 막혀서 잠을 잘 못 자요. 음식도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목에 염증이 있어서 음식을 삼킬 때 아플 거예요. 그리고 염증 때문에 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 시원한 옷을 입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좀 특별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영화제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화제는 바로 국경 없는 영화제로 의료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의 삶이나 전쟁 속에서 병원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약을 구하지 못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장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더 이상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영화제 수익금은 모두 의료 구호 활동에 사용되므로 영화제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달에 서울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좀 특별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영화제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화제는 바로 국경 없는 영화제로 의료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의 삶이나
전쟁 속에서 병원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약을 구하지 못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장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더 이상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영화제 수익금은 모두 의료 구호 활동에 사용되므로 영화제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적지 않은데 왜 아직도 안전벨트가 없는지 모르겠어. 버스 정류장 간격이 비교적 짧고 교통신호도 있어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아. 하지만 요즘 운전기사들의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면 서서 타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그러면 시내버스 좌석이 부족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걸? 편의와 안전 사이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지만 안전은 포기해서는 안 돼.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 사고의 예방을 승객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들으십시오. 버스 정류장 간격이 비교적 짧고 교통신호도 있어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아. 하지만 요즘 운전기사들의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면 서서 타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그러면 시내버스 좌석이 부족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걸? 편의와 안전 사이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지만 안전은 포기해서는 안 돼.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 사고의 예방을 승객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경찰이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죠?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정보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신문 기사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믿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함께 퍼뜨린 사람도 같이 처벌할 예정이니 정보를 공유하실 때는 미리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찰이 가짜 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죠?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정보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신문 기사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믿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함께 퍼뜨린 사람도 같이 처벌할 예정이니 정보를 공유하실 때는 미리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주의하셔야 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개발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구조거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 누가 개발했던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발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부품을 여러 회사에 팔게 되면 특정 부품의 문제가 자동차 시장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자동차 회사별로 문제 수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게 현실이야. 아,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니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개발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구조거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 누가 개발했던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발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부품을 여러 회사에 팔게 되면 특정 부품의 문제가 자동차 시장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자동차 회사별로 문제 수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게 현실이야. 아,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니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다리를 떨다가 어른들께 혼난 경험 많이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이 때론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아세요? 요즘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붓고 심하면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리를 떨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다리의 혈액을 위쪽으로 쭉쭉 밀어주기 때문인데요. 이왕 다리를 떨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떠는 게 좋겠죠? 발목을 천천히 끝까지 올리고 천천히 끝까지 내려서 종아리 근육을 최대한 이용하면 다리가 붓는 것도 예방해주고 다리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리를 떨다가 어른들께 혼난 경험 많이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이 때론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아세요? 요즘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쪽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붓고 심하면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리를 떨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다리의 혈액을 위쪽으로 쭉쭉 밀어주기 때문인데요. 이왕 다리를 떨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떠는 게 좋겠죠? 발목을 천천히 끝까지 올리고 천천히 끝까지 내려서 종아리 근육을 최대한 이용하면 다리가 붓는 것도 예방해주고 다리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주인을 잃은 동물들 많이 보셨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000명에 달하니 주인을 잃거나 버림받는 동물도 당연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기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동물보호소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공간 때문에 평균 15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양만이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작고 예쁜 동물만 입양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때는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소중한 생명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제는 사지 말고 입양할 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주인을 잃은 동물들 많이 보셨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000명에 달하니 주인을 잃거나 버림받는 동물도 당연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기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동물보호소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공간 때문에 평균 15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양만이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작고 예쁜 동물만 입양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때는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소중한 생명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제는 사지 말고 입양할 때입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실업률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오늘은 바른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현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모두 현재의 경제 위기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론은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는 의견이 강했는데요. 한국의 산업 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도 제조업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방치한 채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기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 지원이 확대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실업률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오늘은 바른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현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모두 현재의 경제 위기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론은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는 의견이 강했는데요. 한국의 산업 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도 제조업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방치한 채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기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 지원이 확대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저도 나쁘끄럽네요. 이런 일들로 우리의 관람 수준이 평가될까봐 걱정도 되고요. 연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폰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연주 중에 휴대폰이 울리기도 하고 녹음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 재생되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반드시 꺼달라거나 촬영이나 녹음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안내 방송은 소규의 경읽기였던 거죠. 공연장의 회방꾼은 한국만의 고민은 아닌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공연장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문화인이 되는 길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꺼진 휴대폰도 다시 확인하는 배려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저도 나 부끄럽네요. 이런 일들로 우리의 관람 수준이 평가될까 봐 걱정도 되고요. 연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폰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연주 중에 휴대폰이 울리기도 하고 녹음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 재생되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반드시 꺼달라거나 촬영이나 녹음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안내 방송은 소규의 경일기였던 거죠. 공연장의 회방꾼은 한국만의 고민은 아닌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공연장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문화인이 되는 길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꺼진 휴대폰도 다시 확인하는 배려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스테이크.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굽기로 주문하세요? 피가 뚝뚝 흐르는 스테이크가 싫어서 완전히 익힌 웰던으로만 주문하는 분 계시죠? 네. 살짝 익힌 스테이크는 접시까지 피가 흥건히 흐르기도 하는데요. 보이는 피 때문에 완전히 익히지 않은 스테이크를 먹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붉은 액체는 피가 아닙니다. 고기를 가공할 때 피는 모두 제거하거든요. 만약 제거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피는 응고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액체는 무엇일까요? 이 붉은 액체의 정체는 바로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으로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피처럼 보입니다. 피인 줄 알고 먹기를 꺼렸던 분들, 이제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스테이크.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굽기로 주문하세요? 피가 뚝뚝 흐르는 스테이크가 싫어서 완전히 익힌 웰던으로만 주문하는 분 계시죠? 네. 살짝 익힌 스테이크는 접시까지 피가 흥건히 흐르기도 하는데요. 보이는 피 때문에 완전히 익히지 않은 스테이크를 먹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붉은 액체는 피가 아닙니다. 고기를 가공할 때 피는 모두 제거하거든요. 만약 제거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피는 응고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액체는 무엇일까요? 이 붉은 액체의 정체는 바로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으로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피처럼 보입니다. 피인 줄 알고 먹기를 꺼렸던 분들, 이제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죠?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근면함의 상징인 개미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땅속이나 나무 등에 집을 짓고 산다. 이 생물들이 사는 개미 집에는 문이 없다. 작은 구멍이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비가 올 때 빗물에 잠기지 않을까? 놀랍게도 개미들은 빗물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흡수력이 좋은 토양을 사용해 집을 짓는다. 또한 비가 많이 오면 집 일부가 무너져 입구를 막아버리도록 설계하여 집의 내부를 보호한다. 그리고 개미 집을 자세히 보면 입구 주변에 흙을 담처럼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가 오기 전에 담의 높이를 높게 만들어 빗물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미가 비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미는 숨 쉬는 구멍을 통해 대기압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기압이 낮아지므로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영리한 동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면함의 상징인 개미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땅속이나 나무 등에 집을 짓고 산다. 이 생물들이 사는 개미 집에는 문이 없다. 작은 구멍이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비가 올 때 빗물에 잠기지 않을까? 놀랍게도 개미들은 빗물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흡수력이 좋은 토양을 사용해 집을 짓는다. 또한 비가 많이 오면 집 일부가 무너져 입구를 막아버리도록 설계하여 집의 내부를 보호한다. 그리고 개미 집을 자세히 보면 입구 주변에 흙을 담처럼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가 오기 전에 담의 높이를 높게 만들어 빗물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미가 비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미는 숨 쉬는 구멍을 통해 대기압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기압이 낮아지므로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영리한 동물이 아닐 수 없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은 깊은 동굴 속에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서 먹던 시절에 저런 수준 높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 취미 삼아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냥을 하고 한가한 시간에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두 번째로는 교육용으로 그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림을 통해 어떤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주술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주문을 외우면 마법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주술은 예술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은 깊은 동굴 속에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서 먹던 시절에 저런 수준 높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 취미 삼아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냥을 하고 한가한 시간에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두 번째로는 교육용으로 그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림을 통해 어떤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주술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주문을 외우면 마법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주술은 예술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1인 가구의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인 가구 하면 영화나 드라마 속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체적으로 주거 불안감, 영양 불균형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 건강까지 악화된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식생활인데요. 1인 가구는 다가구에 비해 외식이나 결식이 잦아서 영양 불균형이 심한 편입니다. 아울러 가정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이 많아서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고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1인 가구의 삶을 위한 식생활 환경 개선과 대응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인 가구의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인 가구 하면 영화나 드라마 속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체적으로 주거 불안감, 영양 불균형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 건강까지 악화된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식생활인데요. 1인 가구는 다가구에 비해 외식이나 결식이 잦아서 영양 불균형이 심한 편입니다. 아울러 가정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이 많아서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고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1인 가구의 삶을 위한 식생활 환경 개선과 대응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난 5월 제주도에 난민이 입국하면서 제노포비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의 제노와 싫어한다, 꺼린다는 뜻의 포비아가 합쳐진 말인데요. 상대방이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단 경계하는 심리를 말하며 외국인 혐오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제노포비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의 언론들도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인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난민에 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제노포비아를 조장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어쩌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낯선 것들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선 제거하고 싶어 하죠. 인종과 종교의 관점에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은 분명 이방인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 본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와 다른 이방인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